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시작되던 그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한 학자의 시를 함께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새로운 왕조를 섬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간 선비, 바로 야은 길제입니다. 그의 아주 짧은 시, 즉사에 담겨있는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즐거움, 우리 함께 발견해 보시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바쁜 일상, 또 쉴 틈 없는 경쟁 속에서 진짜 다 내려놓고 어디 조용한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잠시 모든 걸 잊고 그냥 평온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바로 지금 우리의 이 고민에 대한 답을 600년 전 한 학자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길제 선생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시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즉사, 곧즉에 일사자를 쓰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어떤 풍경이나 사건을 딱 마주쳤을 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바로 담아낸 시라는 뜻이에요.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겠죠? 그럼 이제 시의 첫 구절을 따라서 길제 선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고요한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두 구절입니다. 관수 청천랭, 그리고 임신무수고. 와, 한자만 딱 보니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한자들이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첫 구절, 관수청천랭의 한자들을 하나씩 보면요. 관은 씻는다는 뜻의 씻을 관, 수는 손수, 청은 맑을 청, 천은 샘천, 그리고 랭은 차갑다는 뜻의 찰랭입니다. 어때요? 각 글자 하나하나가 아주 분명하고 감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글자들을 순서대로 쭉 이으면 손을 씻으니 맑은 샘물이 차구나 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속세에서 묻혀온 먼지를 씻어내는 듯한 그 차갑고 깨끗한 물의 감촉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게 시인이 찾은 첫 번째 평화, 일종의 정화의 순간인 거죠. 자, 이어서 다음 구절의 한자들도 볼까요? 임신무수고, 임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의 내려다볼 임, 신은 몸신, 무는 무성할 무, 수는 나무수, 마지막으로 고는 높을 고입니다. 이 글자들이 모여서 어떤 장엄한 풍경을 그릴지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내 몸 위로 우거진 나무는 높구나 라는 의미가 됩니다. 키가 아주 큰 나무들 아래 자연의 일부가 된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죠. 세상의 권력이나 시선이 아니라 이 위대한 자연이 나를 포근하게 굽어보는 듯한 느낌. 여기서 시인은 완전한 안정감을 찾은 겁니다. 자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은 시인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아는 그런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는 조금 달라요. 아주 특별한 모습이거든요. 다음 두 구절, 관동내 문자와 요가야 소요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연 속의 삶이 결코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동내의 문자부터 한번 뜯어보죠. 관은 갓, 동은 아이, 레는 오다, 무는 묻다, 자는 글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단어가 바로 관동이에요. 이 두 글자에 아주 재미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갓을 쓴 아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짧은 두 글자 안에 시인이 이루었던 그 소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을 어른, 동을 아이로 봐서 어른과 아이들이 내게 와서 글자를 묻는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배움 공동체인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갓을 쓴 아이, 즉 성인식을 치른 제자가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어느 쪽이든 벼슬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소박한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료는 그럭저럭 그런대로라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가는 주어 할만하다, 여는 더불어 함께. 그리고 이 시의 핵심 단어죠. 바로 소요. 이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자유롭게 거닌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모든 걸 합치면 그들과 더불어 그럭저럭 거닐만 하구나 라는 평안하고도 깊은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소박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자유롭게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족의 경지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길제의 시, 즉사를 한 구절씩 음미해봤습니다. 이 네 줄의 짧은 시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가 보여주는 지혜는 하나의 그림처럼 쭉 연결됩니다. 먼저 맑은 샘과 높은 나무로 대표되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속세의 번잡함을 씻어내며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혼재가 아니라 지식과 덕을 나누는 소박한 공동체와 어울리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 즉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길재 선생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솔한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는 데 있다고요. 600년 전의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제의 시를 통해 소요라는 정말 멋진 말을 배웠네요.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거닐며 느끼는 평온한 만족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소요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잠시 멈춰서 나만의 소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